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올포유 발표를 맡은 팀 피세 팀장 이재영입니다. 지금부터 올포유의 소개 및 서비스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비스 배경과 내용을 소개하고 이후 프로젝트 제작에 사용된 스택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로 저희 프로젝트의 주요 기능을 시연하며 마지막으로 팀원 소개와 Q&A가 있습니다. 서비스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안공이었던 코너 맥그리거가 UFC 챔피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구글을 다니면서도 자존감이 낮아 다른 직원들에 비해 평범하다고 생각한 구글 디자이너 김은주님이 수석 디자이너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마술사 최현우님이 어떻게 마술사가 되려고 마음먹었는지, 이들은 각자의 강한 마음도 있었지만 격려와 조언, 컨텐츠를 통해 이겨내거나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좋은 컨텐츠와 경험의 조언은 듣는 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들의 성공 스토리를 눈여겨볼 시간도 찾아볼 여유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들을 혼자서 이겨낼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조언을 해준다면 좀 더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언자나 조력자가 없고 찾아볼 시간마저 없으신 분들을 위해 저희 올포유에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포유는 사용자의 상황에 맞는 컨텐츠를 추천, 제공합니다. 그리고 회원들의 경험과 추천하고 싶은 컨텐츠를 게시글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에 사용한 스택입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자바스크립트, 리덕스, 리덕스 퍼시스트, 리액트, 리액트 훅, 리액트 라우터, 엑시오스, 포스트 CSS를 사용했습니다. 백엔드에서는 노드.js, 익스프레스, MySQL, 포스트맨, JWT, 노드메일러, 엑시오스, 시퀄라이저, 빅크립트, 멀터, 멀터 S3를 사용했습니다. 베퍼에서는 EC2, S3, RDS, 라우터 53,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시연입니다. 랜딩 페이지입니다. 랜딩 페이지 첫 부분은 AOS를 사용하여 첫 랜딩 시 퍼지면서 나오는 애니메이션으로 시작합니다. 슬라이드는 리액트 슬릭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구현하였으며 아래는 마찬가지로 AOS를 사용하여 스크롤 시 컨텐츠에 대한 설명 및 컨텐츠 바로가기 버튼, 이미지 카드의 애니메이션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미지 카드에는 각 카테고리의 이미지와 설명을 넣었으며 호버를 사용하여 카드에 커서를 올리면 이미지가 어두워지면서 각각의 키워드가 나오는 형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세팅 값을 통해 슬라이드 장수 속도 등을 조절하였고 커스텀 훅을 사용하여 스크롤에 맞춰서 숫자가 카운트되는 애니메이션을 넣었습니다. 회원가입입니다. 로그인 버튼 혹은 회원 전용 기능을 이용할 때 나오는 로그인 모달창을 통해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비밀번호는 8자 이상 입력해야 하며 이메일, 닉네임 중복을 확인합니다. 회원가입 완료 시 회원가입한 이메일로 가입 환영 메일을 보냅니다. 비밀번호는 빅크립트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비밀번호가 DB에 저장됩니다. 구글, 카카오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마이페이지입니다. 회원 유저는 마이페이지를 통해 이미지, 닉네임,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닉네임 중복은 허용하지 않으며 비밀번호 역시 8자 이상 입력해야 합니다. 마이페이지에서는 로그인 사용자가 작성한 게시글, 좋아요한 컨텐츠를 최신순 5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어 버튼을 이용하여 5개 이상 더 보기가 가능합니다. 컨텐츠 페이지입니다. 컨텐츠 페이지는 비회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컨텐츠 페이지는 올포유에서 추천하는 컨텐츠들을 소개하는 페이지입니다. 카테고리별로 동영상, 영화, 책, 음악을 추천해주며 화살표를 눌러 컨텐츠 더보기가 가능합니다. 컨텐츠를 누르면 컨텐츠 정보를 담은 모달창이 나옵니다. 컨텐츠 모달창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컨텐츠 링크로 이동합니다.
영상은 유튜브, 영화는 네이버 영화, 책은 네이버 책, 음악은 벅스로 이동합니다. 카테고리 필터링 기능입니다. 사용자는 원하는 키워드를 선택하여 필터링된 컨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필터링을 모두 입력할 경우 두 개의 키워드가 적용된 컨텐츠만 화면에 표시됩니다. 두 개의 키워드를 입력할 경우 최신 순과 좋아요 순으로 정렬하여 볼 수 있습니다. 컨텐츠 검색 기능입니다. 검색창에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할 경우 그 키워드가 포함된 컨텐츠를 검색해서 보여줍니다. 제목, 내용, 감독 등 전부 포함되어 검색됩니다. 회원 유저는 모든 컨텐츠에 좋아요를 누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 좋아요가 0으로 되어 있는 컨텐츠를 클릭하여 모달 창에서 좋아요 아이콘을 누르면 1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아이콘을 누르면 회원이 누른 좋아요가 없어지고 좋아요 숫자가 0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포유 페이지입니다. 포유 페이지는 비회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포유 페이지는 회원들이 작성한 게시글이 모여있는 게시판입니다. 회원이 컨텐츠를 보고 느낀 점을 작성하거나 추천해주고 싶은 컨텐츠를 작성하고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카테고리를 필터링하거나 최신순, 좋아요 순으로 필터된 게시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포유 페이지 게시글 작성입니다. 로그인 후 글 작성이 가능하며 글 대표 이미지가 업로드됩니다. 글 작성 시 항목이 하나라도 빠지면 작성이 되지 않습니다. 컨텐츠 검색을 통해 추천하고자 하는 컨텐츠 리스트를 만들기가 가능합니다. 검색은 컨텐츠 페이지와 동일하며 제목, 카테고리, 연관 검색 등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게시글 작성자는 자신이 작성한 게시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원래 작성 내용을 불러오고 내용인 이미지, 제목, 내용, 추천 컨텐츠를 수정해서 적용합니다. 공유된 게시글입니다. 게시글을 클릭하여 다른 유저가 작성한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천 컨텐츠를 클릭하면 컨텐츠 정보가 적힌 모달이 나오고 바로 가기 버튼을 이용하여 해당 링크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 댓글 기능입니다. 회원 유저는 게시글에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작성한 댓글을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포유 페이지의 좋아요 기능은 리뷰 페이지에서도 적용되며 좋아요를 누르면 빨간색으로 바뀌고 전체 페이지에서도 적용됩니다. 좋아요를 다시 누르면 좋아요 취소가 되고 포유 페이지 역시 하트색이 회색으로 변합니다. 포유 페이지의 게시글은 공유가 가능합니다. 클립보드 복사와 카카오톡 공유하기를 통해 포유 페이지의 게시글을 손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시연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크기는 태블릿 크기인 820, 1180과 모바일 360, 740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능이 사용 가능하며 모든 상황에 이질감이 없도록 디자인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팀원 소개입니다. 팀장인 저 이재영은 백엔드를 담당하였고 남태식, 강사름 팀원은 프론트엔드를 담당하였습니다. 홍세환 팀원은 풀스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팀원들의 Q&A 시간입니다. 먼저 팀장인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느 부분이 가장 어려웠나요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기억에 남는데요.
저는 S3에 이미지 업로드 및 이미지 제거하는 기능을 넣는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월터를 이용하여 좀 더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었으나 이왕 프로젝트를 하는 김에 월터 S3를 이용하여 URL로도 확인이 가능하게 하자는 의미로 시작했으나 생각대로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배포 과정인 HTTPS를 적용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쿠키를 이용한 로그인을 구현함에 있어 HTTP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 HTTPS에 무모하게 도전을 했다가 적용에 실패해서 모든 설정을 다시 다 지우고 처음부터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결국 도움을 좀 받아 HTTPS 배포에 성공해서 기뻤는데 그날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안녕하세요. 올폴류 프로젝트의 프론트엔드를 맡은 남태식입니다. 스타일리드 컴포넌트와 포스트 CSS를 같이 사용하신 이유가 있나요? 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스트 CSS는 다양한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고 모듈화가 가능하기에 복잡하고 세부적인 클래스 네임을 작성하지 않고 동일한 클래스 네임을 작성하더라도 오버라이팅을 방지할 수 있게 채택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콘텐츠 페이지 정렬을 위하여 캐루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었고 포스트 CSS에서 캐루셀 버튼에 대한 스타일 적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스타일리드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캐루셀 버튼의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게 같이 사용하게 되었고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스타일 적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추후엔 캐루셀 라이브러리 사용하지 않고 직접 구현하여 적용해 볼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론트엔드를 담당한 강사래입니다. 저는 리덕스를 사용한 상태 관리는 어땠나요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차 프로젝트에서는 비교적 단조로운 구성으로 리덕스 사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사용하지 않았고, 파이널 프로젝트에서 처음 리덕스를 사용했습니다. 파이널 프로젝트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아진 컴포넌트에서 여러 위치에서 상태를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았고, 제가 구현한 리스트 추가 등에서 자주 상태를 업데이트해야 했기 때문에 생산성 있는 코드 구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로그인 및 모달 상태를 사용함에 있어 매우 유용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리덕스를 함으로써 새로 고침을 해도 상태가 유지되도록 리덕스 라이브러리인 리덕스 펄시스트를 적용하여 새로 고침에도 용이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리덕스 툴킷을 이용하여 보다 코드를 간소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포유 프로젝트 풀스택을 맡은 홍세환입니다.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를 모두 접한 소감이 어떤가요?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퍼스트 프로젝트에서 백엔드를 맡았고 파이널 프로젝트에서 풀스택을 맡아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퍼스트 프로젝트에서 오로지 백엔드 과정에만 집중하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프론트엔드에 더욱 궁금증이 많아졌고 두 과정 모두 접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후 많은 문제를 접해보고 풀어나가면서 서버 클라이언트를 모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고 프론트엔드, 백엔드의 많은 에러를 핸들링하며 업스킬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버 클라이언트를 모두 구현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학습할 수 있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